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그림자를 안고 있나요? 문득 과거의 빛나는 날들을 떠올리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숨 지은 적 있으신가요? 자식의 성공, 재정의 안정, 잃어버린 젊은 시절에 매달려 내 삶은 이제 의미가 있을까? 라며 텅 빈 마음을 마주한 순간은요. 아니면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 숫자를 세며 내가 인정받고 있나? 라며 불안했던 시간, 연애의 한마디에 내가 잘못한 걸까? 라며 잠 못 들었던 밤, 성공의 강박에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운 적은 어떠신가요? 이 집착들은 마치 족쇄처럼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안개처럼 자유를 가리며 무거운 짐처럼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족쇄를 풀고 열린 하늘로 날아오를 길을 열어줍니다. 금강경은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소유할 수 없으니 내려놓는 자가 자유롭다. 반야심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집착은 공하라. 오늘 우리는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의 바람을 느끼는 여정을 함께 걸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족쇄가 느껴지시나요? 집착은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민수 씨는 50대 중반, 30년간 공무원으로 치열하게 달려온 삶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고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안정된 재정 속에서 그는 내 삶은 충분하다라고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아침은 텅 빈 거실의 고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상 위엔 더 이상 서류가 없었고 전화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력을 떠올리며 그때 내가 진짜 나였는데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은 독립해 멀리 떠났고 노후의 재정 불확실성은 앞으로 어쩌지? 라는 두려움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며 마음을 숨겼고 그 침묵은 그의 외로움을 더 깊게 했습니다. 밤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과거의 선택들을 곱씹었고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라는 후에는 그의 마음을 족쇄처럼 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과거의 순간에 매달려 현재의 빛을 놓친 적 있으신가요? 집착은 젊은 마음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은연 씨는 30대 초반, 직장에서 치열하게 달리며 성공해야 해라고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녀는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 숫자를 세며 이게 내 가치를 보여줘라며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혼자 방에 앉아 그녀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일까?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애에서도 그녀는 완벽한 관계를 꿈꿨지만 상대의 짧은 메시지나 뜸한 연락에 내가 부족한 걸까? 라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SNS에서 본 화려한 삶들은 내 자리는 어디일까? 라는 외로움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어도 바빠 보이시니 나중에라며 망설였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어도 내 이야기는 별거 아니야 라며 침묵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며 과거의 대화를 되새겼고 다음엔 완벽해야 해라는 강박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타인의 인정이나 완벽함에 갇혀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 집착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법구경은 말합니다. 욕망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고통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내 것이어야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과거의 성공, 재정의 안정, 자식의 모습, 타인의 인정, 완벽한 관계. 민수 씨는 과거의 경력을, 은연 씨는 SNS의 좋아요를 붙잡으며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며 애썼지만 그 집착은 그들을 더 외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걸 가져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내 것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덧없습니다. 재물은 줄어들고 인정은 사라지며 관계는 변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붙잡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꼭 가져야 한다고 믿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그 믿음은 정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더 구속하나요? 불교의 지혜는 이 질문에 따뜻한 빛을 비춥니다.
금강경은 속삭입니다. 무소유는 자유의 문을 연다. 우리가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족쇄는 풀리고 열린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우리가 붙잡는 성공, 인정, 관계는 실체 없는 그림자일 뿐 그 그림자를 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의 숨결로 집착의 안개를 걷어주고 자비는 타인의 마음을 보듬으며 나라는 집착을 녹여줍니다. 민수 씨와 은연 씨도 이 길을 걸으며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민수 씨는 명상과 나눔으로 과거의 족쇄를 풀었고 은연 씨는 호흡과 대화로 인정의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걸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길에 함께 발을 내디디지 않으시겠나요? 이 여행은 단순히 집착을 버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착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너머의 평화를 가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철학의 숲에서 집착의 본질을 탐구하며 왜 우리가 내 것에 매달리는지 그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나눌게요. 인연의 길에서는 집착이 단절시킨 자신과 가족, 세상과의 연결을 자비로 되찾는 법을 볼 것입니다. 민수 씨와 은연 씨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그들의 치유 여정을 만나고 대화, 글쓰기, 창작으로 집착을 표현하며 마음을 풀어볼게요. 그리고 일상의 작은 실천들, 호흡, 감사, 대화, 자연, 나눔으로 자유를 지속하는 방법을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열린 하늘을 응원할게요.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여러분의 자유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안개 속을 걷고 있나요? 과거의 성공을 곱씹으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후회, 자식의 모습에 이렇게만 됐으면 이라는 기대, 재정의 불확실성에 이걸 꼭 지켜야 해라는 두려움, 아니면 SNS의 좋아요 숫자에 내가 인정받고 있나? 라는 불안, 연애의 한마디에 내가 부족한 걸까? 라는 자책, 성공의 강박에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초조함은요. 이 집착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숲으로 끌어들이고 족쇄처럼 자유를 구속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안개 속에 햇살을 비추며 평화의 바람을 불러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욕망은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마음을 흐리게 한다. 오늘 우리는 집착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반야심경의 공과 금강경의 무소유로 자유의 빛을 찾아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집착의 안개를 꺾고 싶으신가요? 집착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 것을 갈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 것이어야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과거의 경력, 재정의 안정, 자식의 성공, 타인의 인정, 완벽한 관계. 민수 씨는 은퇴 후 텅 빈 거실에서 과거의 경력을 떠올리며 그때 내가 진짜 나였어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는 그 성공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이라며 후회했고 그 집착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은연 씨는 SNS의 좋아요 숫자를 세며 이게 내 가치를 보여줘라고 믿었지만 숫자가 적을 때면 내가 부족한 걸까? 라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연애에서도 완벽해야 해라며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고 그 강박은 그녀를 외롭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내 것에 매달리며 마음이 흐려진 순간이 있으신가요? 법구경은 이 집착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고통을 낳는다. 우리는 내 것을 붙잡음으로써 안정과 행복을 얻을 거라 믿지만 그 내 것들은 덧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재물은 줄어들고 인정은 사라지며 관계는 변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붙잡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민수 씨는 과거의 경력을 소유하려 했지만 그 경력은 이미 지나간 바람이었습니다. 은연 씨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했지만 그 인정은 한순간의 물거품이었습니다. 이 내 것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건 꼭 내 거여야 해라는 욕망이 있으신가요? 그 욕망은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반야심경은 이 질문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우리가 붙잡는 성공, 재물, 인정, 관계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 영원히 내 것일 수 없습니다. 민수 씨가 붙잡은 과거의 경력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였고 은연 씨가 갈구한 인정은 덧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공유의 지혜는 집착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 믿는 것은 실체 없는 환상이며 그 환상을 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유의 빛으로 집착의 그림자를 비추고 싶으신가요? 금강경은 이 자유의 길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무소유는 자유의 문을 연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족쇄에서 벗어나 열린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과거의 경력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그 집착은 그를 공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상을 통해 지금의 내가 충분해라고 속삭이며 무소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은연 씨는 SNS의 인정을 갈구했지만 호흡 명상으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느끼며 강박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는 환상을 놓고 현재의 풍요를 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유의 족쇄를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정념은 이 무소유의 길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의 숨결, 마음, 감각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민수 씨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5분 호흡을 하며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숨결은 과거의 후회를 부드럽게 걷어냈습니다. 은연 씨는 퇴근 후 방에서 호흡을 느끼며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고 되뇌었고 그 시간은 SNS의 강박을 고요히 풀어줬습니다. 금강경의 현재에 머물라는 이 정념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지금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어떤 고요함이 마음에 스미나요? 자비는 집착의 뿌리를 더 깊이 치유합니다. 집착은 나와 내 것에 갇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자비는 나를 넘어 타인의 고통을 보듬는 마음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스며들어 하나가 된다. 민수 씨는 이웃에게 커피를 건네며 당신도 힘들 때 있죠? 라며 말을 걸었고 그 나눔은 그의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바꿨습니다. 은연 씨는 친구에게 요즘 어때? 라며 연락했고 친구의 내가 물어줘서 고마워라는 답은 그녀의 고립을 연결로 바꿨습니다. 아미타경의 자비는 이 나눔 속에서 나라는 집착을 녹이고 자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나의 족쇄를 풀고 싶으신가요? 이 철학적 탐구는 우리를 집착의 숲에서 자유의 하늘로 이끌어줍니다. 민수 씨는 과거의 경력을 놓고 현재의 소중함을 보았고 은연 씨는 인정의 강박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철학을 인연의 길로 확장하며 집착이 단절시킨 자신과 가족, 세상과의 연결을 어떻게 되찾을지 나눌게요. 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통찰의 빛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자유는 이미 그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인연의 오솔길 위에 서 있나요?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만 됐으면 이라며 기대를 쌓아 올린 적 있으신가요? 재정의 안정을 붙잡으며 이걸 잃으면 안 되라며 가족과의 시간을 놓친 순간은요? 아니면 SNS의 인정에 내가 더 빛나야 해라며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를 멀리한 적, 연애의 완벽함을 갈구하며 내가 잘못했나? 라며 사랑하는 이와 멀어진 시간은 어떠신가요? 이 집착들은 우리의 마음을 쇠사슬처럼 묶고 인연의 오솔길을 안개로 덮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안개를 꺾고 자비의 햇빛으로 연결의 따뜻함을 되찾게 해줍니다. 화엄경은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스며들어 하나가 된다. 아미타경은 가르칩니다. 자비는 마음의 문을 연다. 오늘 우리는 집착이 단절시킨 자신과 가족, 세상과의 인연을 어떻게 회복할지 그 길을 함께 걸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집착 없이 보듬고 싶으신가요? 집착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연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이어야 행복할 거라 믿으며 그 믿음 속에서 자신과 가족, 세상을 단절시킵니다. 민수 씨는 50대, 은퇴 후 과거의 경력과 재정 안정에 집착하며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는 딸이 명문대에 가길 바랐고 너만 잘되면 아빠는 괜찮아라며 기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의 꿈을 좇아 지방으로 떠났고 민수 씨는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침묵했습니다. 아내와의 저녁은 돈 걱정만 없으면 일하는 한숨으로 채워졌고 그는 내가 더 벌었어야 했어라며 고립됐습니다. 이웃의 인사에도 지금은 바빠라며 문을 닫았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집착 속에서 소중한 이들과 멀어진 적 있으신가요? 젊은 마음도 집착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은연 씨는 30대, 직장에서 치열하게 달리며 SNS에 인정해 내가 더 빛나야 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숫자를 세며 이게 내 가치야라며 위로받았지만 숫자가 적으면 내가 부족한 걸까? 라며 불안했습니다. 연애에서도 그녀는 완벽한 사랑이어야 해라며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며 자책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커피 시간은 내 이야기는 별로야라며 피했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어도 바쁘실 텐데라며 망설였습니다. 북클럽 모임에도 내가 뭐라고 할까? 라며 침묵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고립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인정과 완벽함의 집착 속에서 인연의 따뜻함을 놓친 순간이 있으신가요? 화엄경은 이 단절의 안개를 걷어줍니다. 모든 것은 서로 스며들어 하나가 된다. 우리의 삶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수 씨의 한숨은 딸의 꿈과 아내의 미소와 이웃의 인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은연 씨의 불안은 친구의 웃음과 부모님의 걱정과 동료의 말 한마디와 얽혀 있습니다. 집착은 이 연결을 내 것이라는 환상으로 가립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믿지만 화엄경은 그 믿음이 환상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빛이며 그 빛을 볼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여러분은 이 상즉상입의 지혜로 어떤 연결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아미타경의 자비는 이 인연을 더 따뜻하게 가꿉니다. 자비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보듬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나와 내 것에 갇히지만 자비는 나를 넘어 타인의 마음을 봅니다. 민수 씨는 딸에게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아빠, 나도 아빠 생각해라는 답은 그의 기대를 따뜻한 연결로 바꿨습니다. 아내와의 산책에서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라고 말했고 그녀의 당신도 그래 라는 미소는 그의 외로움을 녹였습니다. 이웃에게 커피 한 잔 어때? 라고 건네며 그는 이웃이 있어 든든해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은연 씨는 친구에게 내 소식 궁금해라며 연락했고 친구의 내가 먼저 연락해줘서 기뻐라는 말은 그녀의 고립을 우정으로 채웠다. 부모님께 고마워요라며 전화했고 내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라는 답은 그녀의 마음을 빛냈다. 이 자비의 마음은 어떤 인연을 어떻게 가꾸고 있나요? 정념은 이 연결을 현재의 순간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집착은 과거와 미래로 마음을 끌지만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봅니다. 민수 씨는 아침 호흡 명상으로 지금의 딸과 충분해라고 속삭였고 그 고요는 기대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은연 씨는 퇴근 후 숨을 고르며 지금의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그 순간은 인정의 강박을 풀어줬습니다. 금강경의 현재에 머물라는 가르침은 이 정념 속에서 인연을 집착 없이 보듬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잠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공기, 가슴의 움직임. 지금 어떤 인연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나요? 이 인연의 길은 단순히 단절을 메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착의 쇠사슬을 내려놓고 자비와 정념으로 삶의 모든 연결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민수 씨는 딸과 아내와 이웃과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평안을 찾았고 은연 씨는 친구와 부모, 세상과의 대화로 마음의 고요를 키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민수 씨와 은연 씨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인연을 회복하며 자유를 찾았는지 만나볼게요. 자,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이 여정의 다음 발걸음을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연은 이미 햇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짐을 내려놓고 싶나요? 과거의 성공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후회, 자식의 모습에 이렇게만 됐으면 이라는 기대, 재정의 불확실성에 이걸 꼭 지켜야 해라는 두려움, 아니면 SNS의 좋아요 숫자에 내가 인정받고 있나? 라는 불안, 연애의 한마디에 내가 부족한 걸까? 라는 자책, 성공의 강박에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초조함은요. 이 집착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거운 짐처럼 누르고 고립의 숲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바람처럼 자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금강경은 속삭입니다. 무소유는 자유의 문을 연다. 화엄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오늘 우리는 민수 씨와 은연 씨의 생생한 치유 사례를 통해 집착의 족쇄를 풀고 평화의 오솔길을 걷는 여정을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치유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민수 씨는 50대 중반, 30년간 공무원으로 치열하게 달려온 삶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인정, 안정된 재정, 가족의 웃음 속에서 그는 내 삶은 충분하다라고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아침이면 텅 빈 거실의 고요함이 그를 맞았고 책상 위엔 더 이상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력을 떠올리며 그때 내가 진짜 나였는데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독립해 지방으로 떠났고 그는 내가 더 잘 챙겼다면 이라며 후회했습니다. 재정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어쩌지? 라는 두려움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괜찮아, 그냥 피곤해라며 마음을 숨겼고 이웃의 인사에도 지금은 바빠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과거를 곱씹었고 그 집착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과거와 재정의 집착 속에서 고립된 적 있으신가요? 민수 씨의 치유는 동네 사찰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의 권유로 사찰 명상에 참석했어요.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의 숨결에 머물라고 가르쳤고 민수 씨는 처음으로 5분 호흡을 시도했습니다. 코끝에 차가운 공기, 가슴에 따뜻한 움직임. 그는 지금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속삭였고 그 고요는 과거의 후회를 부드럽게 걷어냈습니다. 금강경의 무소유는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내 경력은 이미 지나간 바람이야. 지금의 내가 충분해.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호흡하며 오늘은 어떤 선물이 올까?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정념은 그의 족쇄를 서서히 풀어줬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숨을 고르며 지금의 자신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수 씨는 가족과의 인연도 되찾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내 소식이 궁금해라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엔 바빠서 정신없어라는 짧은 답이 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딸은 아빠, 나도 아빠 생각해라며 긴 메시지를 보냈고 그 말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아내와는 저녁 산책을 시작했어요.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라고 말하자 아내는 당신도 그래라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은 재정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화엄경의 상즉상입은 이 소소한 대화들이 그의 마음을 연결로 가득 채웠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이와의 대화로 마음을 열어보셨나요? 민수 씨는 세상과의 연결도 키웠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커피 한 잔 어때? 라며 말을 걸었고 이웃이 있어 든든해라는 답은 그의 외로움을 녹였습니다. 동네 봉사에 참여하며 그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눴고 민수 씨 덕분에 힘나 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빛냈다. 아미타경의 자비는 이 나눔 속에서 그의 집착을 자유로 바꿨습니다. 그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딸의 메시지에 미소 지었어. 아내의 손이 따뜻했어. 이웃의 웃음이 기뻤어. 이 기록은 과거의 후회를 현재의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내 삶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나눔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은연 씨는 30대 초반, 직장에서 치열하게 달리는 삶 속에서 SNS의 인정과 연애의 완벽함에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숫자를 세며 이게 내 가치야라고 믿었지만 숫자가 적으면 내가 부족한 걸까? 라며 불안했습니다. 연애에서도 완벽해야 해라며 상대의 짧은 메시지에 내가 잘못했나? 라며 잠 못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뜸해졌고 SNS의 화려한 삶을 보며 내 자리는 어디야? 라며 외로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어도 바쁘실 텐데라며 망설였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어도 내 이야기는 별로야라며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립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인정과 강박의 집착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은연 씨의 치유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료의 추천으로 호흡 명상 앱을 다운받았어요. 퇴근 후 방에서 5분 호흡을 시작하며 그녀는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였습니다. 코끝의 공기, 가슴의 고요, 반야심경의 공은 그녀에게 인정은 덧없는 바람이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호흡하며 오늘의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그 시간은 SNS의 강박을 고요히 풀어줬습니다. 정념은 그녀의 마음을 현재로 돌렸고 그녀는 좋아요 숫자는 나를 정의하지 않아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요한 순간으로 불안을 다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연 씨는 가족과 친구와의 인연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고마워요라며 전화했고 내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라는 답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친구에게 내 소식 궁금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내가 연락해줘서 기뻐라는 답은 고립을 우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북클럽에 가입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이야기가 참 따뜻해라는 말은 그녀의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화엄경의 상즉상입은 이 대화들이 그녀의 마음을 연결로 가득 채웠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로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바꿔보셨나요? 은연 씨는 글쓰기와 창작으로도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오늘은 친구의 미소가 빛났어라고 적었고 그 기록은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시를 쓰며 바람 부는 밤, 내 마음은 고요히라고 읊었고 공원의 나무를 스케치하며 나도 뿌리 내리고 있어라고 위로받았습니다. 금강경의 현재에 머물라는 이 창작 속에서 그녀의 강박을 자유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 삶은 이미 빛나고 있어라고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창작으로 마음의 짐을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수 씨와 은연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들은 나이와 삶의 모습이 달라도 집착의 족쇄를 풀고 자유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민수 씨는 호흡, 대화, 나눔으로 과거와 재정의 집착을 내려놓았고 은연 씨는 명상, 대화, 창작으로 인정과 연애의 강박을 풀었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행복을 낳는다. 이들의 여정은 그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치유를 더 깊게 확장하며 대화, 글쓰기, 창작으로 집착을 어떻게 표현하고 풀지 나눌게요.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여러분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말을 꺼내고 싶나요?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후회를 삼킨 적 있으신가요? 자식의 모습에 이렇게만 됐으면이라며 기대를 쌓아두고 그 마음을 말하지 못한 순간은요. 재정의 불확실성에 이걸 잃으면 안 되라며 속으로만 두려워한 시간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SNS의 좋아요 숫자에 내가 충분한가? 라며 불안을 감춘 적, 연애의 한마디에 내가 잘못했나? 라며 자책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밤, 성공의 강박에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라며 침묵한 순간은요. 이 집착들은 우리의 마음을 그림자처럼 덮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은 족쇄처럼 묶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그림자를 햇빛으로 비추며 표현의 날개로 자유를 날게 해줍니다.
금강경은 속삭입니다. 현재에 머물라 법구경은 가르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행복을 낳는다. 오늘 우리는 대화, 글쓰기, 창작으로 집착을 풀고 마음을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표현으로 마음의 족쇄를 풀고 싶으신가요? 집착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해야 해라며 자책을 삼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라며 가족에게 기대를 숨기며, 내가 인정받아야 해라며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민수 씨는 50대, 은퇴 후 과거 경력과 재정에 집착하며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내가 더 잘했으면 이라는 말을 삼켰고, 아내에게 돈 걱정 때문에 그래 라는 한숨을 숨겼습니다. 이웃과 마주쳐도 지금은 바빠라며 고개를 돌렸고, 그의 마음은 침묵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내가 말하면 약해 보일 거야 라는 집착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며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은연 씨는 30대, 직장에서 치열하게 달리며 SNS의 인정과 연애의 완벽함에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좋아요 숫자가 적을 때 내가 부족해라며 자책했지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라며 그들을 입혔다. 연애에서는 내가 잘못했나 라는 불안을 삼키며 다음엔 완벽해야 해라고 다짐했지만 그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불안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별로 중요한 아니야라며 침묵했고, 부모님께 외로워요 라고 전하고 싶었지만 바쁘실 텐데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내 이야기는 뭐라며 말을 아꼈고, 그녀의 마음은 고립의 안개 속으로 갇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지 못한 감정들로 내 마음은 혼자야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억눌린 마음을 풀어내는 첫 번째 열쇠는 대화입니다. 아미타경의 자비는 타인의 마음을 보듬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대화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소소한 말 한마디, 따뜻한 메시지, 함께 걷는 순간이 족쇄를 풀어줍니다. 민수 씨는 어느 날 딸에게 내 소식이 궁금해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엔 짧은 답이 왔지만 그는 내가 행복한 게 아빠 바람이야라고 덧붙였습니다. 딸의 아빠도 행복해져라는 답은 그의 기대를 따뜻한 연결로 바꿨습니다.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하며 당신 생각이 궁금해라고 물었고,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좋아라는 미소는 재정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녹였습니다. 이웃에게 커피 한 잔 어때? 라고 건넸고, 민수 씨, 덕분에 기분 좋아라는 말은 그의 외로움을 빛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소한 대화로 마음을 열어보셨나요? 은연 씨도 대화로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내가 보고 싶어라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친구의 내가 연락해줘서 기뻐라는 답은 그녀의 고립을 우정으로 바꿨습니다. 부모님께 요즘 좀 힘들었어요라며 전화했고, 언제든 말해, 우리가 있잖아 라는 말은 그녀의 불안을 따뜻함으로 채웠습니다.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요즘 이런 생각해라고 조심스레 꺼냈고, 너 말 잘했어라는 반응은 그녀의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화엄경의 상즉상입은 이 대화들이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비침을 보여줍니다. 대화는 나의 집착을 우리의 연결로 바꾸며 마음의 족쇄를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와의 대화로 고요한 자유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글쓰기는 집착을 풀어내는 또 다른 길입니다. 금강경의 현재에 머물라는 가르침은 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비춥니다. 민수 씨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딸의 메시지에 미소 지었어. 아내의 손이 따뜻했어. 이웃의 웃음이 기뻤어. 이 기록은 과거의 후회를 현재의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는 내가 너답게 사는 게 좋아. 미안했고 고마워. 그 편지는 기대를 용서로 바꿨습니다. 그는 시도 써봤어요. 바람 부는 들판. 내 마음은 가볍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을 날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글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은연 씨는 시와 일기로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오늘은 친구의 웃음이 따뜻했어라고 적었고, 그 문장은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시를 쓰며 안개 낀 밤, 내 마음은 고요히라고 읊었고 그 말들은 강박을 바람으로 날렸다. 그녀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있어 든든해. 고마워. 그 편지는 그녀의 외로움을 연결로 채웠다. 반야심경의 공은 이 글쓰기 속에서 인정은 덧없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은 집착의 그림자를 햇빛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로 마음의 안개를 꺾고 싶으신가요? 창작은 마음을 더 자유롭게 날게 합니다. 창작은 그림, 원예, 요리, 공예처럼 우리의 감정을 색과 형태로 풀어내는 길입니다. 민수 씨는 집 앞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이 꽃은 내 마음처럼 자라라고 속삭였습니다. 붉은 장미가 피었을 때 그는 내 삶도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요리도 시작했어요. 아내와 딸을 위해 된장국을 끓이며 이 맛은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가족의 맛있어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법구경의 평화로운 마음은 이 창작 속에서 그의 집착을 고요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창작으로 마음을 위로해 보셨나요? 은연 씨는 스케치와 공예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서 나무를 스케치하며 이 나무처럼 나도 뿌리 내리고 있어라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조각으로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이건 내 마음의 흔적이라며 친구에게 선물했고 너무 예뻐라는 답은 그녀의 자신감을 키웠다. 그녀는 요리도 시도했어요. 주말에 쿠키를 구워 동료들에게 나눴고 내 손맛 최고야라는 말은 그녀의 불안을 기쁨으로 바꿨다. 이 창작들은 나의 집착을 넘어 우리의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창작으로 자유의 날개를 펴보고 싶으신가요? 이 표현의 여정은 우리의 마음을 열린 하늘로 날게 합니다. 민수 씨는 대화, 일기, 원예로 과거와 재정의 집착을 풀었고 은연 씨는 메시지, 시, 스케치로 인정과 연애의 강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표현으로 자유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표현을 일상으로 확장하며 호흡, 감사, 대화, 창작, 나눔으로 자유를 어떻게 지속할지 나눌게요. 자,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이 여정의 다음 발걸음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햇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발걸음을 내디디고 싶나요? 과거의 성공을 떠올리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후회가 문득 스친 적 있으신가요? 자식의 모습에 이렇게만 됐으면이라며 기대를 쌓아두고 그 무게에 한숨 지은 순간은요. 재정의 불확실성에 이걸 잃으면 안 되라며 두려움에 잠 못 든 밤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SNS의 좋아요 숫자에 내가 충분한가? 라며 불안을 느낀 적, 연애의 한마디에 내가 잘못했나? 라며 자책한 시간, 성공의 강박에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라며 초조했던 순간은요. 이 집착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거운 짐처럼 누르고 자유의 들판을 안개로 덮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짐을 내려놓고 일상의 작은 발걸음으로 평화의 바람을 불러옵니다. 아미타경은 속삭입니다. 자비는 마음의 문을 연다. 화엄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오늘 우리는 호흡, 감사, 대화, 자연, 나눔으로 집착을 풀고 자유를 가꾸는 실천을 나눌게요. 여러분은 어떤 발걸음으로 평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집착은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되돌아옵니다. 아침이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는 후회가, 저녁이면 내일은 꼭 완벽해야 해라는 강박이 마음을 흔듭니다. 민수 씨는 50대, 은퇴 후 과거 경력과 재정에 집착하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며 한숨 지었습니다. 그는 딸의 독립에 내가 더 챙겼다면 이라며 자책했고 재정의 불확실성에 앞으로 어쩌지 라며 잠 못 들었습니다. 이 집착은 매일 아침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은연 씨는 30대, 직장에서 치열하게 달리며 SNS의 좋아요와 연애의 완벽함에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전화기를 확인하며 좋아요가 적어라며 불안했고
퇴근 후 연인의 메시지에 내가 부족한 걸까? 라며 초조했습니다. 이 집착들은 그녀의 하루를 안개로 채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일상에서 집착의 그림자를 마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집착을 풀기 위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마음을 가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호흡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현재에 머물라. 호흡은 지금 이 순간의 고요로 우리를 이끄는 문입니다.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5분 호흡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을 느끼며 지금의 내가 충분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숨결은 과거의 후회와 재정의 두려움을 부드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는 사찰에서 배운 대로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여기 있다를 내쉬며 모든 것은 지나간다를 되뇌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이 호흡 속에서 집착은 덧없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코끝의 공기를 느껴보세요. 어떤 고요함이 마음에 스미나요? 은연 씨도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방에서 5분 호흡을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지금의 나는 나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숨결은 SNS의 강박과 연애의 불안을 고요히 풀어줬습니다. 그녀는 호흡하며 좋아요 숫자는 나를 정의하지 않아 라고 되뇌었고 그 순간은 그녀의 마음을 가벼운 바람으로 채웠습니다. 호흡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5분, 점심시간 3분, 잠들기 전 2분. 이 짧은 시간은 집착의 짐을 내려놓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순간에 호흡으로 자유를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실천은 감사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행복을 낳는다. 감사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의 소중함을 보는 연습입니다. 민수 씨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밤 작은 노트에 오늘은 딸의 메시지에 미소 지었어. 아내의 손이 따뜻했어. 이웃의 인사가 기뻤어 라고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과거로 돌아가야 해라는 집착을 오늘도 충분해라는 평화로 바꿨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당신이 있어 고마워라고 말했고 아내의 나도 그래 라는 미소는 그의 마음을 빛냈다. 딸에게 내가 건강해서 다행이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아빠, 나도 고마워라는 답은 그의 두려움을 따뜻함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은연 씨는 감사 말하기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내가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전했고 친구의 너도 내게 큰 힘이야 라는 답은 그녀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부모님께 항상 지켜줘서 고마워요라며 전화했고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힘이 나라는 말은 그녀의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채웠다. 동료에게 내 도움 덕분에 잘했어라고 말했고 너 말에 기분 좋아라는 반응은 그녀의 자신감을 키웠다. 감사는 일기일 수도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표현은 내가 부족해라는 집착을 내 삶은 이미 풍요로워라는 깨달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 실천은 대화입니다. 아미타경의 자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타인의 마음을 보듬는 힘입니다. 민수 씨는 딸과 매주 짧은 통화를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고 딸의 아빠가 이렇게 물으니 기뻐라는 답은 그의 기대를 연결로 바꿨습니다.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하며 당신은 요즘 뭐가 재밌어? 라고 물었고 당신이랑 이렇게 걷는 거라는 미소는 그의 재정 두려움을 사랑으로 녹였다. 이웃과 커피를 마시며 요즘 어때? 라고 물었고 민수 씨 덕분에 기운나라는 말은 그의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채웠다. 대화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 외 순간을 가꾸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로 마음을 열어보셨나요? 은연 씨는 친구와 동료와의 대화로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내 소식 궁금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내가 이렇게 연락해줘서 좋아라는 답은 고립을 우정으로 바꿨다.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나 요즘 이런 고민이야 라고 조심스레 꺼냈고
너 말 잘했어라는 반응은 그녀의 자신감을 키웠다. 부모님께 보고 싶어요라며 전화했고 내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라는 말은 그녀의 불안을 따뜻함으로 채웠다. 화엄경의 상즉상입은 이 대화들이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비침을 보여줍니다. 대화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은 자유의 들판을 꽃으로 채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와의 대화로 평화를 가꾸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실천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집착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민수 씨는 동네 공원 산책을 시작했어요. 그는 나무의 흔들림, 새소리, 바람의 속삭임을 느끼며 이 순간은 내게 충분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지금이 내 삶이야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자연의 순간들은 그의 후회와 두려움을 고요로 바꿨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만난 이웃과 이 나무 예쁘지? 라며 말을 걸었고 민수 씨랑 같이 보니 더 좋아라는 답은 그의 마음을 연결로 채웠다. 여러분은 자연 속에서 어떤 평화를 만나보셨나요? 은연 씨는 주말에 강변을 걸으며 자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강물의 흐름을 보며 내 불안도 이렇게 흘러가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를 만지며 나도 이렇게 단단해질 거야라고 위로받았고 바람을 느끼며 내 마음은 가벼워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이 순간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고요는 SNS의 강박을 풀어줬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 돌리고 집착의 안개를 걷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연의 순간으로 마음을 가꾸고 싶으신가요? 다섯 번째 실천은 나눔입니다. 화엄경의 상즉상입은 나눔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연결함을 보여줍니다. 민수 씨는 동네 봉사에 참여하며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눴어요. 그는 맛있게 드세요라며 미소 지었고 민수 씨 덕분에 힘나라는 말은 그의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꿨다. 그는 이웃에게 이 책 재밌어요라며 책을 건넸고 고마워, 같이 읽자라는 답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은연 씨는 북클럽에서 이 문장이 좋았어라며 생각을 나눴고 내 말 덕분에 새롭게 봤어라는 반응은 그녀의 자신감을 키웠다. 그녀는 동료에게 쿠키를 나눠주며 맛있게 먹어라고 말했고 내 마음이 담겨 있어라는 말은 그녀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다. 나눔은 나의 집착을 우리의 기쁨으로 바꾸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눔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후회, 자식의 모습에 이렇게만 됐으면 이라는 기대, 재정의 불확실성에 이걸 잃으면 안 돼라는 두려움, 그리고 SNS의 좋아요 숫자에 내가 충분한가? 라는 불안, 연애의 한마디에 내가 부족한 걸까? 라는 자책, 성공의 강박에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초조함. 이 집착들은 우리의 마음을 족쇄로 묶고 안개로 자유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 족쇄를 풀고 열린 하늘로 날아오를 날개를 주었습니다. 반야심경은 속삭였죠. 모든 것은 공하다. 금강경은 가르쳤습니다. 무소유는 자유의 문을 연다. 아미타경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자비는 마음의 빛이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자유를 응원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유의 날개를 펼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여정은 집착의 고통을 공감하며 시작됐습니다. 민수 씨는 50대, 은퇴 후 과거 경력과 재정에 집착하며 그때 내가 진짜 나였어라며 한숨 지었죠. 그는 딸의 독립에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라며 자책했고 텅 빈 거실에서 외로움을 삼켰습니다. 은연 씨는 30대, 직장에서 치열하게 달리며 SNS의 좋아요와 연애의 완벽함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내가 부족한 걸까? 라며 불안했고 친구와 부모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족쇄를 보며 우리 마음의 짐도 마주했어요. 내 족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이 여정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족쇄를 공감하며 이 길에 들어섰나요?
철학의 숲에서 우리는 집착의 뿌리를 들여다봤습니다. 법구경은 말했죠. 욕망은 고통의 씨앗이다. 우리는 내 것이어야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그 내 것은 덧없는 그림자였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성공, 재물, 인정, 관계가 실체 없는 바람임을 보여줬고 금강경의 무소유는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정념은 현재의 숨결로, 자비는 타인의 마음을 보듬으며 집착의 안개를 걷어줬죠. 민수 씨는 과거를, 은연 씨는 인정을 내 것으로 붙잡았지만 그 환상을 놓으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착의 그림자를 공예의 빛으로 비추셨나요? 인연의 오솔길에서 우리는 단절된 연결을 되찾았습니다. 화엄경은 가르쳤어요. 모든 것은 서로 스며들어 하나라. 집착은 자신, 가족, 세상을 멀어지게 했지만 자비는 그 간격을 따뜻함으로 채웠습니다. 민수 씨는 딸에게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충분해라고 말했고 아내와 산책하며 당신이 있어 다행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은연 씨는 친구에게 내가 보고 싶어라며 연락했고 부모님께 고마워요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소한 대화들은 아내의 집착을 우리의 연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자비로 보듬으셨나요? 민수 씨와 은연 씨의 사례는 치유의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는 사찰 명상으로 호흡을 배우고 지금의 내가 충분해라며 과거의 족쇄를 풀었죠. 그는 딸과 아내, 이웃과 대화하며 고립을 연결로 바꿨고 감사일기와 봉사로 마음을 빛냈습니다. 은연 씨는 호흡 명상으로 좋아요 숫자는 나를 정의하지 않아라며 강박을 내려놓았고 친구와 부모님과의 대화, 시와 스케치로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나이와 삶이 달라도 정념과 자비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어떤 순간에 공감하고 어떤 치유를 꿈꾸셨나요? 표현의 여정에서 우리는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대화, 글쓰기, 창작은 억눌린 감정을 햇빛으로 비쳤습니다. 민수 씨는 일기에 오늘은 아내의 미소가 따뜻했어라고 적고 딸에게 내가 자랑스러워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화단을 가꾸며 내 마음도 이렇게 자라라고 미소 지었죠. 은연 씨는 시로 안개 낀 밤, 내 마음은 고요이라며 불안을 날리고 나무를 스케치하며 나도 뿌리 내리고 있어라며 위로받았습니다. 금강경의 현재에 머물라는 이 표현 속에서 집착을 자유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으로 마음의 족쇄를 풀어보셨나요? 실천의 발걸음은 이 자유를 일상으로 뿌리내렸습니다. 호흡은 5분의 고요로 현재를 안았고 감사는 오늘의 소중함을 빛냈습니다. 대화는 소소한 말 한마디로 연결을 가꿨고 자연은 바람과 나무로 집착을 흘려보냈습니다. 나눔은 이웃의 미소로 나를 우리로 확장했죠. 민수 씨는 공원 산책과 봉사로, 은연 씨는 강변의 고요와 북클럽 나눔으로 평화를 키웠습니다. 법구경은 말했어요. 평화로운 마음은 행복을 낳는다. 이 실천들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자유의 들판을 가꾸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열린 하늘 앞에 서 있습니다. 집착의 족쇄는 이미 풀렸고 자유의 날개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오늘은 어떤 기쁨이 올까? 라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딸의 메시지, 아내의 웃음, 이웃의 인사를 삶의 보물로 느낍니다. 은연 씨는 퇴근 후 호흡하며 지금의 나는 충분해라며 고요를 안고 친구와의 대화, 시 한 줄의 마음을 빛냅니다. 그들의 여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의 한 발걸음이 평화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우리가 붙잡은 성공, 재물, 인정, 관계는 덧없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놓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무소유는 자유다. 소유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현재의 풍요를 봅니다. 아미타경은 따뜻하게 말해요. 자비는 모든 일을 연결한다. 자신과 타인을 보듬는 마음은 고립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의 일상에 이미 스며 있습니다. 아침의 숨결, 가족의 미소, 이웃의 인사, 바람의 속삭임, 그 모든 순간이 자유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실천으로 그 씨앗을 가꾸시겠나요? 아침 5분, 창문을 열고 호흡하며 지금의 내가 충분해라고 속삭여 보세요.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말하고 친구에게 내 소식 궁금해라며 메시지를 보내세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나무의 흔들림에 미소 짓고 이웃에게 커피 한 잔 어때? 라며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감사일기에 오늘의 작은 기쁨을 적고 시 한 줄, 스케치 한 장으로 마음을 풀어보세요. 이 작은 발걸음들은 여러분을 열린 하늘로 이끌 것입니다. 화엄경은 말했죠. 모든 것은 서로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의 실천은 그 빛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집착은 때로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족쇄를 풀어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 씨와 은연 씨처럼 여러분도 정념과 자비로 그 안개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우리를 응원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스스로 빛난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그 빛으로 가득합니다.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에 차가운 공기, 가슴에 따뜻한 움직임. 그 숨결 안에 여러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싶나요?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건 이미 큰 비상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며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내일 아침 창문을 열며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여러분의 평화를 가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열린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르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